저게 웬 비명소리요? 살벌하기도 하구만. 뭐긴 뭐겠나. 날강도가 또 뇌물을 바치라며 애먼 사람에게 곤장질을 하고 있는 게지. 하여간 하루라도 재물을 못 얻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칠 위인이요. 그런 소리 말어. 날강도가 들었다간 사단이 날 것이니.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건 말건 강사또에 가렴 주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마을 일대에 유례없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비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나? 신소리 말고 빨리 피하게. 이러다 뼈도 못 추리겠으니. 그래, 어서 가세. 불어난 강물이 마을 전역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재도구만 챙겨서 부랴부랴 간신히 몸을 피했지요. 헌데 집안은 물론이고 논밭이 모조리 쓸려나갔지요. 그리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고 말았답니다.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길서민의 집이 모조리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뒤만 따라오셔요. 물이 불어나 위험하니께 어서 저한테 업히셔요. 길서민은 간신히 부모님 두 분만 건사하여 마을 뒤편의 언덕에 올랐지요. 언덕 아래 물고비를 보면서 길서민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일을 해서 산 집이 꼼짝없이 물에 잠기고 말았으니까요. 때거리도 없으니 이를 어쩐담. 그렇지, 이럴 게 아니라 다 같이 관하로 가보지요. 그리하여 길서민은 부모님을 모시고 마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신랄 같은 희망에서였지요. 허나 관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관아문이 닫혔잖아. 하기사 욕심쟁이 강사또가 어디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일찌감치 관아의 문을 걸어 잠그고는 그 길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도저히 못 참겠소. 여기 굶주린 백성이 이리도 많은데 사또는 어디 계시는 거요? 아니, 고을 사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리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길서미가 피를 토하듯 소리치자 동네 사람들도 함께 아우성을 쳤습니다. 온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사또를 불렀지요. 에이 시끄럽다. 이것들아 썩 꺼져라. 니놈들이 꺼지지 않으면 모조리 잡아서 치도곤을 놓겠다. 그렇게 포졸들이 들이치니 사람들은 깨갱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헌데 집도 절도 다 떠내려갔으니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마을 사람들은 결국 관아 근처에서 움막을 치고 살게 되었지요. 여기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 우리의 주인공 길서미도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것 좀 들게. 아니 이게 웬 죽입니까? 조정에서 구율미를 보냈다네. 날강도 그 작자가 뭉텅이로 빼돌렸지만 그래도 죽을 끓일 정도는 남았네. 난리통에 친해진 석씨 아저씨가 죽 한 그릇을 가져왔지요. 배고픈 길서미는 죽그릇을 그대로 정신없이 들이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석씨 아저씨. 고마울 게 뭐 있나. 그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물에 빠져 죽었을 걸세. 나 같은 떠돌이를 구해준 사람은 자네밖에 없었네 길섬이. 헌데 날이 더워지자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운막촌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지요. 길서미도 다를 바 없었지요. 그래도 길서미는 머스미를 닥치는 대로 하면서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길서미가 허드레시를 하고 잡곡을 좀 가져오고 있을 때였지요.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길서미가 뛰어가 보니 불량배들이 젊은 처자를 희롱하고 있었지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서 마음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야. 여기서 돈을 벌면
우리에게도 떡고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제 보니 마을에서 좌판을 깔고 떡을 파는 처자였지요. 헌데 이 나쁜 불량배들은 처자에게 자릿세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당장 돈이 없으면 뭐 다른 것으로 값을 치러도 된다. 이건 옷이오. 멀쩡한 사내들이 모여서 이 무슨 행패입니까? 아니, 행패라니? 행패는 네가 부리고 있지 않느냐? 불량배들은 처자를 둘러싸고는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길서미가 꾀를 내었지요. 저기 포졸들이 온다. 모두 튀어라. 포졸이라는 말에 불량배들은 거미 새끼 흩어지듯이 달아났습니다. 힘이 빠졌는지 처자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길서미가 얼른 달려가서 부축하였지요. 뉘신지는 모르나 감사합니다. 에이, 내가 뭐 한 게 있어. 서로 돕고 사는 게 아니겠소. 그리하여 길서미는 처자를 업고 거처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효시미를 업고 돌아온 길서미는 조심스레 움막 안에 들였지요. 비록 남루한 거처였으나 효시미를 간호하는 그 손길에는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예,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서미와 효시미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나저나 원래 어디서 사셨습니까? 성의 남문 밖에서 작은 주막을 하나 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리였지요. 허나 물난리에 모조리 떠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사정이 참으로 딱하구려. 효시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길서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메여서 차마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세상 일이란 게 또 모릅니다. 언젠가 주막이 다시 문을 열 날도 오겠지요. 고맙습니다. 길서미는 솥에서 물을 덜어 따끈한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효시미는 호호 불며 차를 마셨지요. 고맙습니다. 그리 말씀 마십시오. 내일도 저작거리에 일하러 가는데 혹여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힘이 나는군요. 어째 길서미는 효시미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길서미는 일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효시미를 찾았습니다. 움막을 수리해주기도 하고 무거운 것은 대신 들어주었지요. 하루는 길서미가 남은 죽을 퍼와 효시민의 집으로 향했지요. 오늘은 이게 좀 남았길래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이, 뭐 아닙니다. 나눠 먹어야 진짜 배부르지요. 효시민은 웃으며 그릇을 받아들었고 길서미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둘의 마음속엔 작은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날들이 어느덧 일주일째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허나 그 사이 단 한 번도 강사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웅성댔습니다. 아니, 사또란 작자가 이 판국에 어디 숨었단 말이오? 참나 이 꼴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거요? 그러던 차의 벼랑간 강사또가 마을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사또는 우락부락한 호이들을 잔뜩 이끌고 거들먹거리며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사또다. 드디어 사또가 오셨어. 아이고 사또나리.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강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허나 강사또는 엎드린 백성들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에 잠겼던 논밭을 둘러보며 뭔가 이것저것 재보는 눈치였지요. 그리고는 곁에 선선비와 궁시렁궁시렁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저거 뒷골목에서 양민 등쳐먹는 놈이네. 그 이름이 뭐더라? 한량패 두목인 곽행수라지. 아니, 그런 자랑 사또가 같이 다닌단 말이오?
그러게 참으로 말세로군. 불량배처럼 생긴 자들이 강삿도 주위에 우구룩을 모여 있었지요. 누군가는 창을 들고 있었고 또 누구는 손도끼를 허리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삿도란 작자가 도적패를 거느리고 다니는 겐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걸 삿돌합시고 고개를 조아렸으니 글 공부하며 배운 경전이 대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군 그래.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긴 장막 끝의 물길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떠내려갔던 집기들이 진흙 속에서 하나둘 나타났고 흙더미로 변한 논밭이 볼썽 사나운 모습을 드러냈지요. 해가 막 솟아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낫과 호미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물에 떠내려간 것을 주워 모아 다시 논과 밭을 일구려는 몸부림이었지요. 농사는 망쳤지만 감자라도 심자고.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죠. 그렇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자는가. 그리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 논으로 밭으로 향하였지요. 허나 그곳엔 예상치 못한 광경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멈춰라. 이 밭은 이제부터 곽행 스님 거다. 감자든 콩이든 심으려면 허락을 받거라.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가 싶어 우두커니 서서 눈만 껌뻑였습니다. 불량배들은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눈앞에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었지요. 여기는 다 곽행 스님 땅이다. 잡아라. 논문서다. 반문서도 있지. 관가에서 도장도 찍혔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오? 조상 대대로 갈고 닦던 땅인데 언제 땅을 판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문서요? 그러나 불량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분이 안 풀린 사람들은 다시금 관하로 몰려갔습니다. 이번엔 문을 닫기 전에 어떻게든 따져보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삿도,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우리의 논밭이 죄다 도적패 손에 넘어갔다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해를 당한 백성이라도 이런 날강도 짓은 못 참습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강사또는 관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용히들 하거라. 너희가 물난리에 도망가 있을 때 곽행수와 그 부하들이 논밭을 지켰느니라. 그러니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다.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곽이득이 무신 행수요? 백성 등쳐먹던 놈이 그 작자들은 지키긴커녕 술만 처먹고 돌아다녔소이다. 허나 강사또는 오히려 호통을 쳤지요. 시끄럽다. 관가에서 결정한 일이니 괜한 소리 말거라. 논밭 문서엔 관인도 찍혀있다. 허니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아 울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하늘로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런 사또가 어디 있단 말이오. 이런 세상이 어디 있단 말이오. 관아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둘 밀려 나왔습니다. 문은 다시 굳게 닫혀 포졸들이 창을 든 채 지키고 섰지요.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눈물로 젖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군. 내가 나설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지요. 자기 논에 소작을 붙이라니. 이게 무슨 세상이냐. 평생 땀 흘려 지은 땅에서 이제는 풍삭을 받는 처지라니. 논밭을 잃은 사람들은 울다 지쳐 눈을 붙였지요. 그날 밤 길서미가 자고 있던 운막문을 조심스레 여는 이가 있었지요. 다름 아닌 석씨 아저씨였습니다. 길섬이 자네
일어나 보게. 어이쿠, 석씨 아저씨.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쉿. 조용히 하게. 석 씨는 주위를 살피고는 품속 깊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패였지요. 이게 어사마패입니까? 내 정체를 이제야 밝히네. 나는 조정에서 내려온 어사라네. 원래는 강사또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지. 길서미의 눈이 왕방울만해졌지요. 그럼 지금껏 여기 계셨던 것도? 그자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포악한가 몸소 알아내야 했다네. 허나 아직 증거가 모자라. 문서도 증인도 부족해. 석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네. 마을 사람들이 이리도 고통받는데 어찌 무시할 손가. 맞습니다요. 어사나리,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길서미가 어사 앞에 꿇어 엎드렸지요. 석어사는 손수 길서미를 일으켰답니다. 내일 자네랑 같이 목사께 가세. 간청에서 역조를 빌리고 조정에 급보를 넣어야겠네. 예,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허나 그 대화를 엿듣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움막 뒤편 깜깜한 그늘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석어사와 길서미는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조심하게. 이 근처엔 산적 무리가 어슬렁댄다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헌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마다 도끼와 곤봉을 든 채 길을 막아선 산적패였지요. 거기 서라. 이 산은 우리 곽행수님의 구역이다. 어디서 두 놈이 쥐새끼처럼 살금살금 빠져나가려 하느냐?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어서 썩 물러거라. 암행어사 출도다. 이놈들아. 석어사는 당황하지 않고 품속을 뒤져 마패를 꺼내려 하였지요. 헌데 아무리 뒤져도 마패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여기에. 혹시 마패를 잃어버리신 겁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석어사가 허둥대자 불량배들은 박장대소를 하였지요. 저 꼴 좀 봐라. 마패도 없으면서 어사라고? 이제 봤더니 허울 좋은 가짜로고. 얘들아, 저 가짜 어사에게 맛 좀 보여주도록 하자. 불량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들었지요. 두 사람은 맞서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지요. 결국 복날 개맞듯 얻어터진 끝에 길서미는 그 자리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이놈은 그냥 내버려둬라. 저 늙은 놈은 잡아다가 우리 행수님께 데려가자. 길서미가 눈을 떴을 때는 어두운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입가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효심이 처자가 어쩐 일이요? 제가 마침 지나가다 발견하여 거처로 데려왔습니다. 길서미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효심이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자꾸만 눈을 피하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효심이는 조용히 움막을 나섰지요. 길서미는 자는 척하다가 살금살금 그녀의 뒤를 밟았지요. 효심이가 도착한 곳에는 놀랍게도 강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횃불 아래 비단 도포를 입고 사내들을 거느린 채 뒷짐을 지고 서 있었지요. 어서 와라. 주모 처자. 약속대로 했습니다. 마패도 넘겨드렸고 첩자 노릇도 다 했습니다. 우리 집 주막만 돌려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담벼락 뒤에 숨어 지켜보던 길서미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효심이 처자가 바로 강사또의 간자였던 것입니다. 그간 마을 사람들을 정탐하고 석어사의 마패까지 훔쳐낸 것이 바로 효심이 처자였지요.
길서미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진하기 짝이 없구나. 그런 약조를 믿었단 말이냐. 너 같은 것은 살아있으면 귀찮다 이 말이지. 그 말과 함께 불량배들이 칼을 빼드는 것이었지요. 광경을 지켜보던 길서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일단 효시미를 구해야 했습니다. 길서미는 근처에 있던 횃불을 들고 불량배들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횃불이 바닥에 떨어지며 불똥이 번쩍 튀었지요. 사람 살려라. 여기 불이 났다. 갑자기 뭔 소란이냐? 마을 놈들이 몰려온 게냐? 길서미가 소란을 피우자 불량배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또나리, 어서 도망가십시다. 불길이 번지면 큰일입니다요. 못난 것들. 나 먼저 도망칠 테니 니들은 뒤따라오거라. 강사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틈을 타 길서미는 효시미를 업고 달아날 수 있었지요. 길서미는 기진맥진한 효시미를 업고 마을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신나게 얻어맞은 효시미는 여기저기 피멍이 들었지요. 누우시오. 상처를 돌봐드리리다. 안 됩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처자? 왜 그러시오? 효시미는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저 같은 년은 그냥 상처가 도져서 죽는 게 옳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죄다 배신하고 어사나리의 마패까지 훔쳐낸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효시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하고 흘러내렸지요. 그깟 주막 하나 되찾으려고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지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절 죽여주십시오. 길서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짓 못합니다. 정말로 후회한다면 살아서 갚으셔야지요. 살아서 말입니까? 서거사 어르신을 구하고 사람들을 도탄해서 구해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외다. 효시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어깨를 떨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지요. 길서미는 효시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효시미는 밤새 울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였지요. 길서미님, 저 같은 것을 어찌 이리도 따뜻하게 대해주시옵니까? 처자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 나는 압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둘의 눈이 조심스럽게 마주하였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살며시 입을 맞추었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금은밤이었지요. 서거사를 구출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거사께서는 관아 감옥에 계세요. 알겠소. 나한테 맡기시오. 몸 조심하셔요. 길서미는 관아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긴장은 여전했지요. 감옥 안에는 쇠사슬에 묶인 서거사가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길섬이 자네가 어찌? 말은 나중에 하시지요. 어서 빠져나갑시다. 길서미는 서거사의 쇠사슬을 풀고 부축하여 조심스레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을 막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횃불이 번쩍 비추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탈옥이다. 잡아라. 결국 길서미와 서거사는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강사또는 이를 갈며 웃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감히 내 감옥을 털다니.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여주마. 여봐라. 저놈들을 끌고 가거라. 그리하여 사흘 뒤 마을 한복판에 마련된 형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거사와 길서미는 형틀에 묶인 채로 무릎 꿇고 있었지요. 망난이 어디 있느냐? 어서 저놈들 목을 베어버릴 준비를 하거라.
망나니는 칼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은 눈을 질끈 감았고 강사또는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지요. 너희들이 바로 백성의 재앙이다. 니들 죄를 네가 알겠느냐? 강사또가 고함을 쳤지요. 허나 길서미는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사또,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오. 수해가 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빼앗으려는 당신 같은 수령이 바로 재앙이오. 길서미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대꾸도 못한 강사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였지요.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놈의 목을 베어라. 그때였습니다. 형장 안으로 한 여인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효심이었습니다. 길서미님, 효심이는 전력을 다해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길서미가 번개같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마패가 여기 있다. 뭐라고? 길서미는 망나니가 달려드는 순간 날렵하게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서거사를 풀어주었지요. 어사나리, 마패를 받으십시오. 드디어 때가 왔군. 어사는 크게 심호흡을 하였지요. 그리고는 벼락같이 고함을 쳤답니다. 암행어사 출동이라. 그 한마디의 형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지요. 포졸들은 무기를 죄다 떨어뜨렸습니다. 강사또는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암행어 사라니. 강행수와 불량배들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지요.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놈이다. 내 딸내미 떡 좌판 부순 놈. 저놈이 우리 곡식 훔쳐갔다. 어서 잡아라.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불량배들을 모조리 붙잡았습니다. 그 속엔 벌벌 떠는 곽행수도 있었지요. 사람들 괴롭힐 때는 재미가 좋더냐? 맞아라 이놈아. 한 대 더 맞아라.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지요. 곽행수는 처량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거사가 마패를 높이 들고 명을 내렸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죄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밟고 있었습니다. 강사또만은 끝까지 입을 닫지 않았지요. 그깟 백성들 말만 듣고 날 죄인 취급하다니. 증거가 어딨단 말이오? 나는 결백하외다. 백성들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날강도 이후안무치한 작자야. 당신 때문에 우리 논밭이 다 날아갔다. 어사님, 저놈은 말만 번드르르한 천하의 악당입니다요. 허나 서거사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도 없이 벼슬아치를 처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사 어르신, 이것을 봐주시옵소서. 효심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 손엔 문서 한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강사또가 곽행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논밭을 불법으로 넘긴 계약 문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서거사는 눈빛을 반짝이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강사또의 친필 서명과 관인이 찍힌 각종 문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벌 받을 짓이로구나. 강사또 더는 발뺌하지 못하겠구려. 천하의 악당 강사또도 별 수 없었지요. 강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모은 재물을 몽땅 바치겠나이다. 입 다무시오. 그대는 정무를 팽개치고 백성의 땀을 제물로 바꾸었소. 심지어 조정에서 파견한 어사를 공격한 천인 공노할 죄인이오. 서거사의 판결은 추상 같았습니다. 강사또 그대는 봉고파직이오. 포졸들이 강사또를 끌고 나갔습니다. 관아 앞에 모인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지요.
강사또 밑에서 날뛰던 불량배들도 모조리 추포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백성들을 수탈한 죄로 큰 벌을 받았지요. 그리하여 마을을 생지옥으로 만든 강사또의 행보는 막을 내렸습니다. 마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덧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왔지요. 길서미와 효시미는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주례는 다름 아닌 서거사였지요. 어흠,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오. 혼례 후 두 사람은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꽤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봉양하며 정성껏 살아갔습니다. 주막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졌지요. 한편 마을에는 복이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수해로 흙이 비옥하게 된 덕분일까요? 그 해 농사는 그야말로 대풍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판 끝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볼 만하지요. 예, 당신과 함께라면요. 효시미는 조용히 길서미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길서미는 효심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